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해진 금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요. 반면에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에게 맞는 연금보험이 뭔지 잘 찾아내는 게 관건일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안전벨트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와 함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알짜 보험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참여 방법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보험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정금리 연금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광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연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아마 연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 형태의 연금이 있고 여러 형태의 이제 저축이 있듯이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드릴 그런 연금은 연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시로 변동이 되는 것도 있고 변액연금도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확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던 분도 계시고 아마 생소하게 처음으로 그런 확정으로 주는 그런 금리가 있는가라고 의문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연금도 저희가 이제 3층 제도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 같은 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는 개인연금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신데 보통 우리가 이제 표준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 생활을 하는 우리 국민연금이 있죠. 국민연금이 우리가 기대 수명에 따라서 또 기대 수익을 못 미치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최저 생활비가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060년도에는 고갈이 된다고 뭐 말이 있듯이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다. 국민연금은. 그리고 우리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은 우리 어때요? 우리 미리 주택을 마련하고자 해서 미리 이제 중도로 인출을 해서 거의 쓰시기 때문에 퇴직하셨을 때는 아마 퇴직연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 있거나 좀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연금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우리 노후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좀, 모양이 좀 웃기긴 한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도표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 우리가 이제 도표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40년도에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린데 사실은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일본에 한 11% 정도 빨리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수명이 늘어졌기 때문에 수명이 늘었죠. 늘으면 어때요? 예, 일할 수 있는 게 더
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은퇴 시기라는 건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60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60세 기준을 넘어서 60세 이후에 일하실 수 있는 사실 그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 시기도 빨리 왔지만 은퇴 시기도 빨리 왔다. 예,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생활비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병 장수라고 하잖아요. 병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사시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아픈 것도 늘어간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난 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그 보험으로서 대체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후 자금의 필요성을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연금, 개인연금 말고 우리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부족할 수 있다.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노후라고 그래도 굉장히 먼 느낌이 드시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네. 보통 20대 지나면 30대에 꺾어지시면 어때요? 금방 이제 중년이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에는 내가 어떤 생활을 해야지라는 상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어때요? 노후 되시면, 그러니까, 은퇴하시면, 첫째적으로, 나는 충분히 여가 생활을 하는데, 여행도 가고, 내 개인적으로, 충분히, 즐길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예, 관광활동 많이 생각들 하시죠? 그리고 어때요? 예, 취미생활, 여태 못했던 직장생활에서 분주히 일하셔서 여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못하셨던 취미생활을 난 해보고 싶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다면, 여유가 없다면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꿈도 못 꿉니다. 예, 보통 우리 여행 가실 때 여비 어때요? 아주 가까운 곳에만 가셔도 보통 10만 원이죠. 네. 근데 해외여행 가신다? 그러면 10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잡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여가 생활 아니고 최저 생활 어때요? 최저 생활 지금 내가 노후가 됐을 때 한 60세가 됐을 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어떤 내가 내 지위를 떠나서 품위 유지를 안 해도 기초 생활이 최소 부부가 생활을 하실 때 220만 원인데 220만 원 과연 될까요? 넘겠죠. 네. 그런데 220만 원은 혼자 한 110만 원 정도 쓰신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적정은 한 260만 원 정도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60세에 한 30년 그러면 이제 90세까지 그죠? 90세까지 이 260만 원과 220만 원을 우리가 보장을 하려면 얼마가 있으면 될까요? 네, 8억이 있어야 돼요. 8억. 근데 무슨 90세까지냐? 80세까지? 예, 그럼 20년을 해볼까요? 예. 그러면 5억이 필요해요. 네. 근데 물론 5억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내가 내 주택으로 마련을 해 놓으신 분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주택으로 미리 주택연금으로 땡겨 쓴다면 나중에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세나 월세로 사셔야 되는 그런 또 불이익이 또 생기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억을 모은다, 8억을 모은다 쉽지 않죠. 네,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간 싸움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게 수익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쌓는 데에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를 하셔도 일을 하셔야 되는 지금 시기가 왔죠. 왜? 몸은 또 점점 건강해지고 또 나이가 들지만 또 은퇴는 빨리 왔기 때문에 시간은 많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65세도. 네, 지금 제가 이제 도표를 또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연금을 전 얼마 정도
가입을 하면 돼요 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제가 이제 여쭤봅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것 떼고 저것 떼야 되고 그러니까 100만 원은 받아야 되겠죠? 예,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익률을 한 4% 정도를 제가 이제 도표를 했는데요.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수령을 받겠다. 그런데 지금 은퇴를 늦출수록, 예, 이거는 뭐냐면 내가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연금 수령은 빨라질 수도 있죠. 뭐 40대 초반도 올 수도 있고, 네, 뭐 50대 초반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령이 늦으면 늦을수록, 예, 어때요? 예, 내시는 금액이 작습니다. 네, 30만 원. 네. 그런데 내가 좀 빨리 받겠다. 그러면은 어때요? 예, 월 62만 원 정도, 예, 한 60만 원 더 30만 원 정도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할수록, 예, 은퇴 시기를 좀 늦추셔서 늦게 받으시는 것도, 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제가 오늘 이 연금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수익률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어때요? 우리 시중금리 2%대도 안 나오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확정금리는 납입기간에는 5%예요. 예. 그리고 거치기간에는 4%. 그래서 납입기간을 좀 길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대의, 월 납입이다. 만약에 이제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수령을 받고 싶으시면 1%대는 170만 원 내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5% 말씀드렸죠. 5%. 예. 45만 원만 내시면 돼요. 네. 네, 7%대는 사실 지금 변액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많이 났을 때 뭐 10%대도 나고 8%대도 나곤 하지만 그거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 확정으로 하셨을 때는 45만 원만 납입을 하셔도 된다. 그렇지만 1%대, 2%대로 만약에 우리가 수익률을 본다면 170만 원, 150만 원 정도 내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제가 이제 금방 또 말씀드렸죠. 일찍 시작해라. 예. 우리가 30세에 납입기간을 뭐 우리가 30년으로 했을 때 월 62만 원만 내도 돼요. 월 수령으로 100만 원 받고 싶으시면. 그런데 50세 하셨다. 예, 10년 짧게 하셔도 200만 원 내셔야 돼요. 그래서 수령 시기와 우리가 가입 시기와, 예, 그런 것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 가입을 하시는 게 당연히 플러스가 되시겠죠. 네. 지금 우리 집 있으시죠? 예, 주택 가지고 계신데 저는 이 은퇴 빌딩을 좀 가지고 싶은데 없어요. 네. 없는 게 퇴직연금이 안 되죠. 예,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주택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은퇴 빌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퇴 주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여가 생활까지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연금을 부으셔도 물론 이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과 내가 뭐 주택연금이 있어서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개인연금을 좀 여유롭게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 없고 주택연금 없다면 국민연금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게 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수령을 받으시는 게 최저 지금 50만 원 정도 평균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50만 원 당연히 생활 안 되시겠죠. 네. 뭐 여기에 뭐 노인복지에서 뭐 한 10만 원 정도 붙으면 60만 원. 그것도 그나마 수익이 있으면 그것도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후를 위한 안전벨트,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기대 수명이 우리가 이제 여성분들이 10년 더 늘었어요. 그래서 90세. 남성분들은 어때요? 84세. 예, 기대 수명이가 늘었다는 것은 물론 기존에 유병자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병원에 아프시면 조금이라도 아프시면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시죠. 그래서 수명이 더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명이 우리가 80년대, 90년대를 기준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10년 정도 더 늘으셨어요. 그리고 고령화도 굉장히 빨리 오고 있죠. 네. 지금 주위에 보시면 아기들 안 낳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노인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한 50대, 60대 분들도 지금 빈곤에 지금 다가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58년 개띠 분들이 은퇴를 이제 하셨는데 그분들이 그 연금 수령을 받을 때 기대는 한 1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65만 원. 네, 수령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대를 했던 국민연금 실망하죠. 네, 퇴직연금 미리 다 땡겨서서 사업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예,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랬었을 때는 20대고 30대고 물론 이제 지금 뭐 40대도 준비를 하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20, 30대 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면 우리 50대 시작하시고 뭐 몇십만 원씩 60만 원, 70만 원 넣으시는 것보다 훨씬 수령 금액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년기가 길어진다. 예. 우리 이제 60대 은퇴를 하시고 나면 수명이 어때요? 90세. 예, 한 30년 더 사신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 30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대부터 50대까지 부지런히 사시고 열심히 사시고 그런 시간들이 60대가 은퇴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꼭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은퇴를 하시면 좀 하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취미 생활과 어떤 집을 어떤 그 뭐랄까 취미 생활을 좀 준비를 미리 하셔서 그때 가셔서 내가 어떻게 여가를 지내실지 그거라.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생활비 그죠? 적정 생활비 220 뭐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 그리고 보험이 있으셔서 나는 보험이 있으니까 나는 뭐 치료비 다 된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실손 의료비가 지금 인상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가파른 의료보험료를 과연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유지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개인 사비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짜잘짜잘하게 돈이 우리가 이제 병원비를 가시다 보면 감기로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한 1, 2만 원밖에 안 나오세요. 그런데 이런 게 쌓이다 보면 몇백이 되고 그죠? 1년에 몇백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로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증가하는 평균 수명에 따라서 그 안에 이 30년 동안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상보다 빠른 은퇴. 그죠? 예. 우리 65세가 정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균 52세. 굉장히 빨라졌죠. 네, 52세 완전 청년이신데. 그죠? 은퇴 후 필요 생활비 200만원? 네, 준비되어 계실까요? 네, 5억입니다. 5억. 예. 5억 준비 안 돼 계신다면 단돈 지금 몇십만 원씩이라도 저축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네. 지금 이자를 높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연금 있죠? 연금. 네. 1%대와 3%대, 6%대가 이자가 다르죠. 당연히. 그죠? 얼마 차이가 날까요? 한 320만 원 차이 나죠? 그죠? 그리고 세금. 우리 세금 이거 무시 못해요. 우리가 그 비과세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하수들이 하는 얘기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우리가 비과세 얘기 많이 듣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과세를 한다 그러면 15.4% 1억 1,540만 원을 띄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과세 안 줘도 된다라는 거, 1,540만 원 안 줘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과세하지 않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연봉이 2%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납입 기간 안에는 5%,
네, 거치 기간은 4%. 확정인데, 지금 이제 만기금이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냥 예시예요. 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라. 그죠? 늦게 시작하면 더 내야 돼요. 몇 배? 3배 정도 더, 아니, 3배가 아니죠. 그죠? 5배죠? 5배 정도 더 내셔야 돼요. 네. 지금 시중금리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강남 사모님들이 보통 가입하시는 게 보험 상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 물론 상속 자금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지금 3%대 없죠? 예, 2%로 떨어졌어요. 그죠? 지금 현재. 지금은 이거 2014년 기준이기 때문에 3%대지만 지금은 2%도 안 됩니다. 예, 지금 오늘 확정금리라고 하는데 확정금리 들어보셨습니까? 연금에서 확정금리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한 회사의 이제 상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확정금리, 예,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연금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변액입니다. 네. 확정금리에 또 수익이 나는 걸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얹어주겠다. 대신에 확정대로 금리로 약속한 금액은 주겠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납입기간 안에 내가 10년을 납입하던 20년을 납입하던 납입기간 안에는 무조건 5% 확정으로 주겠다. 예. 그런데 납입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안 줄까요? 그게 아니라 확정으로 또 4% 예, 적용해드립니다. 여기다가 변액이기 때문에 또 수익률이 붙어요. 네. 그러면 금액이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금은 우리가 그 연금 저축 가입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데 연금은 이 보험 같은 경우는요, 연금 수령을 아무 때도 해도 됩니다. 이제 보세요. 20세에 가입하셨던 분들, 네, 이분들이 40세에 수령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네, 10년 거치하고요. 10년 동안, 10년 납입하고 10년 거치해서 받으시고요. 이 안에 뭐 30세든 또 연금 또 가입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또 50세든 60세든 또 수령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월급 봉투가 어때요? 2개가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한꺼번에 왕창 이게 아니라 20세에 좀 조금씩 납입해놓고 30세에 좀 여유 되면, 네, 또 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연금 한 2-3개 정도 가입을 하셔서 내 월급 봉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40세도 수령을 받고, 예, 50세, 아니면 60세, 한 62세, 예, 요거는 수령은 자유세요. 연금 수령은 언제 받으셔도 돼요. 그럼 본인이 원할 때 수령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산출을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5% 확정이에요. 예, 요거 보시면 돼요. 예, 많이 보실 거 없어요. 그리고 거치 기간은 4%다. 네, 요거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요. 지금 이 플랜 A가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예, 최저연금 기준을 이게 보여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죠? 네. 이분은 지금 그 나이가 20세에 한 17만원 정도 내신다고, 17만 3천원 정도? 예. 3개월을 내시는데, 해지환급 어때요? 벌써 50만원 되고 있죠? 네. 근데 연금을 우리가 보통 가입을 하시고 나서 실망하시는 게 뭐예요? 해지환급이 없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변액연금에 실망하시고, 네, 수익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실망하시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게 어때요? 저 5년을 한번 볼까요? 5년에도 지금 납입하시는 거는, 네, 1,000만 원이지만, 어때요? 1,100으로 늘었죠. 네. 그래서 해지환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해지할 때 금액은 아니세요. 해지한다고 봤을 때. 예,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그 연금, 우리 그 예시를 봐도 이렇게 확정으로 이렇게 예시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거의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원금이 한 10년 정도의 회복이 되는 걸로 보통 예시가 되고요. 지금 투자 수익률을 3.75로 했지만 마이너스로 갈 일이 없죠. 왜 우리는 확정으로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또 이거 지금 40년 기준인데요. 요거는 뭐 그렇게 보실 거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연금 납입 기간은 좀 긴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20대에 16만 5천 원 네, 납입하면 희망 금액 얼마예요? 100만 원. 나 100만 원 생활비 받고 싶습니다. 확정 땅땅땅. 예. 수령 어때요? 수령 빨라요. 60세. 그런데 좀 늦추시면 금액이 더 올라가요. 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짧게 했어요. 60세. 왜? 너무 우리가 그림으로 너무 환상을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60세. 예, 60세 수령이 빠르면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령 시기를 70세로 했을 땐 또 얘가 1억으로 넘어가요. 네, 그렇지만 60세에 수령을 받는 기준으로 했을 때 납입하시는 거 8,300이지만 받으시는 거 1억 6천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납입 기간을 짧게 하고 수령 기간을 길게 하고 나서 수령 시기를 좀 늦추면 이 납입 보험료는 2억으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어떤 그림으로서는 제가 이제 현실적인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0대 100만 원 받겠다. 22만 원 점점 늘죠? 50대 기준 했을 때는 어때요? 예, 80만 원 내셔야죠. 16만 5천 원과 79만 원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우리 어때요? 시청자님들 보세요. 도표를 보세요. 그죠? 받으시는 거는 80만 원 내지만 납입하는 거 1억 6천이죠? 받으시는 건 2억 4천이에요. 금액 차이를 보시면 연금과 저축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죠? 그리고 지금 20세 기준인데요. 17만 3천 원씩 냈단 말이에요. 그죠? 총 납입은 지금 1억 6천, 해지 환급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억 6천이죠? 그런데 20회 보증을 했다. 예, 20회 보증은 뭐냐면 1년에 900만 원씩 이제 20회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총 1억 8천입니다. 네. 그리고 30년 동안 보증을 받겠다. 근데 이제 70세니까 100세라고 보시면 돼요. 2억 2천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는 왜 이거 도표를 알려드리냐면 연금을 우리가 수령을 받을 때 종신연금으로 정액형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증형.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 1년은 금액을 좀 작아요. 그렇지만 10년 이후에는 점점점 연금 수령액이 늡니다. 그리고 확정연금. 네, 내가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딱 받고 끝내겠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리고 상속연금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연금 수령을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해지환급이 나가겠죠. 그런데 해지환급이 나가면 어때요? 수익률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상속연금으로 해놓으시면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연금이 수령이 됩니다. 계속해서 약속한 20년이든 30년이든 약속한 우리 상속자금으로 연금이 수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은 그 연금 수령 방법도 본인이 연금을 원할 때 수령을 받고 싶을 때 그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금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 연금의 장점이 또 하나 있어요. 납입 면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 휴유장애를 입으셨을 때는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는 그런 또 장점을 갖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연금을 비교를 해도 이 확정으로 받았을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금을 선택할 땐 당연히 불안하지 않는 확정연금으로 받고 싶겠죠. 왜? 내가 노후에 받는 생활비를 어떻게 불안하게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맡깁니까? 확정으로 해서 안전하게 수령을 받으시고 좀 더 안락한 생활보다는 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연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중금리보다 월등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정금리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저희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예, 제가 올해 이제 30세 되는 직장인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전에 지금 어머니가 가입해 주신 보험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집안에 친척분들 중에서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아, 예. 제가 가입된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이걸로 충분한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네네. 올해 30살 되셨다고요? 네네. 예,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받아봤는데 보험 한 건 보내주셨어요. 이 보험 말고 네, 다른 맞아요. 보험은 없으신 건가요? 예, 지금 없어요. 아, 그러세요. 가족력 위험 때문에 좀 고민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으세요. 지금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예, 건강하신 편이시고 저희 잠시 뒤에 강진옥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받아봤는데 재작년에 가입하신 KB손해보험의 닥터플러스 보험이 한 건 있으시네요. 납입기간 20년 납으로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마 어머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문의사항 좀 볼게요. 올해 30살 된 남성분께서 연락이 되셨는데 필수 보장자산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위암 쪽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안 전략 좀 짜드릴까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집안에 그렇게 큰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다행히 그 어머니가 가입해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은 상당히 잘 가입이 돼 있으세요. 그래요? 예. 네네. 다만 이제, 그래도 3년 전에, 그러니까 20대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도 82,000원 정도면 무난히 한데, 요즘 최근에 30세 어린이 보험이 30세로 연장이 되면서 저해지 보험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해지 보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이게 저해지 보험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 해약 환급금은 없어요. 다만 그러나 납입이 끝나고 나면 해약 환급금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 보험을 해약하려고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대신 내가 납입하는 동안에 혹시 해약을 했을 경우에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많게는 40% 정도 저렴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직 30대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셨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보장을 하고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 얘기한 우리가 이제 100세를 살다 보면 아마 이게 지금 시청자님은 아마 100세보다 더 오래 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연금보험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이 보험을 잘 가입하려면 저렴한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고 계신 닥터플러스에서 3대 진단비를 제가 좀 빼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17년을 더 내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암 진단비 일반암 2천, 뇌졸중 2천, 급성 심근경색 2천 요거를 좀 빼서 보험료 지금 82,000 내신 거를 한 36,000원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암보험만 전문으로 하는 저해지 보험에서 암 진단금 받고 지금 아까 위암 말씀하셨는데 소화기 암이 별도로 500만 원 주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또 하나 이제 요즘 남성들 중에 이제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생식기암에 관련된 그 암 진단비도 좀 추가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되고 또 하나 지금 나이도 어리고 또 집안에 그런 위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진단 암 이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재진단 암은 처음에 첫 번째 암이 걸렸을 때는 지급을 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 2년이 되는 시점, 첫 번째 바로 직전 암부터 이게 2년이 딱 지나는 시점에 혹시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거나 새로운 암이 생겼거나 전이가 되었거나 즉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기만 하면 가입한 금액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도 10번 받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죠? 만약에 계속 내가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첫 번째 암은 이제 급한 나머지 이제 치료비도 하지만 어떤 생활비를 쓰거나 이러고 나면 그러니까 다 소진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암을 계속 투병이 길어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재진단 암 진단비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런 그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또 젊으신 분들은 재진단암이 들어가는데 요렇게 가입하고 암 진단비 2,000에다가 소화기암 500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암 남성 생식기암 500에다 재진단암을 2,000만 원 넣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암 그것도 500만 원에 수술비가 1,000만 원을 넣는데 저해지 보험을 했더니 요게 45,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보험 중에 아까 제가 저해지 보험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보험에 이게 저해지 보험이 조금 더 저렴해서 여기에는 암 진단비가 5,000만 원까지 들어가요. 아까 어린이 그 저해지 암 보험에는 한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맥스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거는 제가 안 하고 오히려 저해지 보험에서는 한도가 5,000까지 들어가고 보험료도 저렴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요 암 진단비는 맨 처음 진단을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0세까지만 어린이 보험이 가입. 아니, 예, 30세 그렇죠. 지금 딱 30세에 걸려서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 기간은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 괜찮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우리 왜 얘기하면 뇌에 관련된 모든 질병은 뇌혈관 진단비, 그다음에 심장에 관련된 모든 그 보장은 허혈성 심장 진단비인데 요게 2,000만 원까지 가능해. 30세가 넘어가면 이게 또 1,000만 원으로 줄어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가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암 입원비 이제 3일 그러니까 4일째부터가 아니라 1일부터 1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젊은 분들한테 특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질병 후유 장애. 아까 어머니가 가입하신 거에는 그 질병 후유 장애 아니라 상해 후유 장애는 가입이 돼 있으세요. 1억. 네네. 그래서 혹시 다쳐서 내가 어떤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거기서 받는데 거기에는 질병 후유 장애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린이 저해지 보험에는 질병 후유 장애로 3%부터 100%까지 보장을 받는 게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항암도 여기서 또 500 받으니까 만약에 그 암에서 항암을 하게 되면 양쪽에서 1,000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수술비도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집어넣는데도
저해지 보험으로 하면 그 10만 5천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8만 2천 원 내고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조금 그 특약을 빼면서 보험료 줄이고 두 가지를 가입했는데도 추가로 약 한 1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4만 5천 원,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빨리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30세까지만 아무래도 지금 네, 가족력이 좀 있으셔서 걱정하시니까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가족력 있다고 막 암을 1억씩 가입하는 것보단 저는 재진단암으로 좀 보강을 하시고요. 나머지 돈은 연금으로 해서 내 노후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설명이 좀 빨랐는데 괜찮으셨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시청자님,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보험료를 좀 줄이면 앞으로 한 10만 원 정도 더 추가해서 보장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강진옥 전문가께서 조언을 하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7855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종신보험에 연금 전환 특약이 있습니다. 연금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연금 관련한 강의 주신 이광희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예.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을 돼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연금을 특약 전환을 하겠다? 근데 우리 사실 이 상품을 설계사분들이 이제 판매를 할 때 어떻게 맛보기가 좋잖아요. 예. 우리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을 이제 잘 유지를 하시다가 나 이제 연금이 필요한 시기가 됐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60세 수령을 내가 받겠다 그러면 기존에 가입돼 있는 보장성 있죠. 그 특약들이 다 사라집니다. 네. 근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거를 설명을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감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그 특약이 다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낸 보험을 받으려고 연금을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내 수익률을 당연히 내야 되겠죠. 네. 만약에 수익률이 안 나고 내 연금을 받는다면 50세 가입해도 되고 60세 가입해도 되겠죠. 그죠? 목돈으로 그냥 넣어놓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률을 어디 가도 은행에 넣어놓든 주식을 하든 그런 수익률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종신보험에 연금으로 전환을 특약을 하겠다 그러시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네. 특약이 다 사라지면 보장을 어디서 받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인데 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조언하는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네, 알겠습니다. 종신은 종신대로, 네. 연금은 연금대로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앞서서 강의 시간에 확정금리 이제 연금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하나만 볼게요. 7002님께서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15살 아들에게 방송에 나온 연금을 가입해줘도 100세까지 확정금리 5% 4%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니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진옥 전문가님.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연금의 확정금리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공시율이고 그다음에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변액연금을 가입해서 내가 수익률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 수익률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15세면 얘가 연금을 받는다면 거의 85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죠? 100세까지만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입하는 동안에는 5%고요. 납입한 이후 또 연금을 내가 수령하는 거치 기간뿐만 아니라 연금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때 그 돈이 운용되는 수익률이 정기 예금금리 4%니까 지금 우리 4% 정기 예금 가입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산해 보면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매우 유리하고요. 하나 여기 잠깐 하나 첨부하면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님께서 종신보험 얘기했잖아요. 네네. 가끔 이런 거 있어요. 종신보험을 5년 납하고 거기에 추가 납입을 2번을 해서 그거를 연금으로 해외환급금을 뺐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엄마들이 이제 설계사분들 얘기 듣고 가입을 해갖고 딱 보여주셔요. 근데 제가 황당한 건 뭐냐면 그건 종신형 연금이 아니에요.
즉 내가 쌓여있는 돈을 빼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쌓여있는 돈이 만약에 내가 한 80세쯤 돼서 다 뺐어. 그럼 나는 연금 없어요. 예, 예. 그게 연금이 되는 것처럼 연금 전환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도 확정금리 2.8, 2.7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8%짜리 연복리 상품 없습니다. 그걸로 운용하십시오. 듣기는 2.8%? 뭐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돈은 종신형 연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쌓여있는 적립금을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노후자금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15세지만 얘가 가입해갖고 연금 전환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세도 되고요. 60세도 돼요. 그리고 내가 종신형을 탔다. 그러면 내가 뭐 11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나는 연금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내가 넣은 금액의 몇 배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한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이번에도 또 문자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495님께서 적으셨거든요. 역시 함께 읽어보시죠. 현재 가입돼 있는 게 연금 저축보험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그 연금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이광희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소득공제 받으시려고 연 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아닌 소득공제를 안 받으시고 뭐 주부라든가 이제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하실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이 뭐냐면, 소득공제 안 받으시고 연금 수령 받으실 때 이거 소득공제 안 받으신 거 어떻게 돌려받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 이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요? 네. 네. 어떻게 하시냐면, 네네. 그 세무서 가시면 내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증명서가 발부가 돼요. 네네. 그러시면 그걸 가지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내가 여태까지 소득공제 안 받았던 거를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드립니다. 예. 네, 아무도 모르세요. 설계사분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팁으로 알려드리고, 이게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소득공제 연금저축이기도 하지만 이게 공시율이다 보니까 변동금리세요. 그래서 약속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 가입했을 때는 5%로 만약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지금 시중금리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와 같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 2.5% 정도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금을 내가 좀 수익률을 많이 내겠다라고 좀 욕심을 내셔서 가입을 하신다고 하시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용이지 사실 이거를 내가 노후자금으로 좀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좀 미비해요. 이 보험으로서는. 그래서 좀 수익률을 내시는 걸 좀 같이 병행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좀 연금보험 관련한 문의가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강진옥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먼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506님께서 주셨네요. 예,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40세 여성입니다. 방송에 나온 그 연금 일시납도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거치 기간이 있어야 되고 납입 기간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시납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가능한데, 예.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즉시연금이라고 해서 목돈을 넣어놓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요거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연금을 일단 일시납을 넣으시고, 5년 동안 최저 5만 원도 좋고요. 납입금 월납을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요즘 그 비과세 연금 그 납입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100% 비과세가 되기 위한 그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가 5년 이상 납입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납은 했지만 네네. 5년 동안 월납 그거는 뭐 5만 원도 좋고요. 10만 원도 좋고 내가 원하는 금액 할 수 있는 금액을 5년 넣고 5년 거치하고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40대 여성이라고 그랬는데 네. 40대 되면 야 이거 뭐 수익률 별로 안 나와서 이거 나오겠어? 사실 해보면 그렇게 수익률 많이 높진 않아요. 그래도 연봉이 3%대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 상품을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수령하고 난 다음에도 4% 주는 연금이 없어요. 그걸로 계산하고 본다면 지금 당장 넣은 금액이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생각해보면 그래도 내가 끝까지 100살까지 안전하게 4%로 해서 운영이 된 돈을 연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상품 너무나 진짜 뭐 이강희 전문가님과 네. 같이 강력하게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상품이에요.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께서 정말 특히나 연금보험 전문가십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계속 연락 주세요. 저희 방송 끝날 이후로도 봐드릴게요. 문자 또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122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현재 실손보험만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보험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 연금보험 가입할까요? 네, 일단은 실손보험이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어요. 예, 실손 의료비가 첫째,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손해나는 거를 보상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대 진단이라 그래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제 지금 문자 주신 분이 나이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 지금은 우리 가입이요 7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뇌혈관 질환이 그래서 보장이 그만큼 많이 열려 있어요. 좀 이제 건강하시다 그러면 좀 더 보장을 넓게 받으실 수가 있고 유병자 플랜에도 충분히 우리가 보장받으실 수 있는 3대 진단이 좀 저렴하게 가입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수술 특약이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플러스 휴장애. 예,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떤 순서예요. 우리가 실손을 가입하고 나서 좀 여유가 되시면 진단비, 암 진단비,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그 다음에 수술 특약. 좀 여유가 되시면 간병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좀 그래도 우리 일평생 보장 받으시는데 조금 어느 정도 안전벨트 저는 이게 보험이라는 건 완벽한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최소한 내가 안전벨트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좀 이렇게만 준비를 진단비 정도만 준비를 하셔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좀 보장을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 열심히 달려봤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방송 끝난 이후로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요.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